새해에 다이어리 뜯고 거기다 새해 목표 적으면서 설레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매번 실천하지 못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적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사리의 윤지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P와 J의 차이점은 계획을 둘 다 세우긴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지키냐, 계획을 세우고 안 지키냐의 차이래요. 오늘은 파워 P인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이루고 지금도 계속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새해 목표 세우는 방법, 그리고 그걸 끝까지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거의 영업 기밀인데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렘과 부담감입니다. 먼저 목표 이루기의 시작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설렘. 우리가 새해 계획을 짤 때 어때요? 계획 짜는 거 자체가 너무 설레요. 다이어리 뜯는 거 자체가 너무 설레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거의 1년을 다 이룬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설렘에 심취해서 계획을 너무 열심히 세웁니다. 계획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 설렘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설렘이 너무 과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 정리 먼저 하고 하려다가 책상 정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그걸 다 하고 나면 피곤해져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부담감. 어찌됐든 계획까지 세웠어요. 책상까지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루려고 하면, 이제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 실천하려고 하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공들여서 세운 목표들, 이 거창한 계획들을 막상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P인분들은 이 부담감 때문에 내가 세운 목표나 꿈을 끝까지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목표까지 이루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두 가지 감정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설렘은 유지하되 부담감은 내려놓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실패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이 두 가지의 감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렘 때문에 설레서 계획을 세우다가 지쳤거나 해야 될 게 많다는 부담감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거나 하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의 설렘은 과하지 않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적당하게 유지를 해서 계속 올 한 해 동안 이걸 이룰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실행을 위한 부담감은 최소한으로 낮추는 거. 그게 새해 목표를 이루는 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 알겠어요. 감정관리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거 한 장이면 됩니다. 이게 뭐죠? 포스트잇이죠. 저는 사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스케줄러 쓰고 매년 다이어리 새로 뜯고 연간 계획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월별로 목표 잡고 난리 났었죠. 근데 이걸 하고 결국 끝까지 이루게 됐어요. 저는 한 해에 딱 3개의 목표만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이 포스트잇에 적어둡니다. 계획을 너무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고 딱 3가지 키워드로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획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것만 잡아줘도 새해 계획은, 그리고 실천은 거의 80% 이상 성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망각하는 걸 잡아주고 내가 방향성을 올해 내내 잡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잇 계획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이 3가지를 어떻게 뽑을까요? 여기에 들어갈 키워드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뽑는 거예요. 건강이나 운동 이런 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기개발인데 좀 범위가 크다고 생각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의 듣기나 책 읽기 이 정도로 좁혀가셔도 좋습니다. 회사 생활 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도 좋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엑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이라는 추상적인 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범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표적인 키워드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계속 잡아줄 수 있는 키워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가장 직관적이고 직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키워드를 3가지를 뽑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내 인생에서, 그리고 올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3가지여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꽤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얼 적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작성하기 어렵다면 일단은 노트를 펼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쭉 써보세요. 떠오르는 것들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의 공통점을 묶어보세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랑 운동이랑
그 다음에 식단 조절이나 이렇게 비슷한 범주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뭐 건강이나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뽑아보던가 공통적인 거는 묶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은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상위 3개까지요. 그리고 우선순위 밖의 것들은 일단 이 포스트잇 안에서는 제거하세요. 상위 우선순위 애들 중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5개라면 4개로, 4개라면 3개로, 어떻게 3개만 뽑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서 딱 3가지만 뽑아보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루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3개를 먼저 다 이루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세우는 3가지 뭐예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책 읽기, 독서 이거죠. 이 3개만 이뤘어도 작년 어땠을 것 같아요? 성공적이었겠죠. 이 3개 이루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심지어 다이어트 해서 바디 프로필 찍기 이 하나만 이뤘어도 엄청난 한 해였겠죠. 그런 것처럼 딱 3개의 가장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장 간단하게 뽑아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공부하기 이게 아니라 영어 공부라는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직관적으로 그 단어만 봤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럼 영어 공부라는 키워드가 남겠죠? 아니면 영어라고 해도 좋아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이걸 뽑는데 잠시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꼬박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일주일 이상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채우지 않더라도 비워놔도 돼요. 한두 개만 썼으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차라리 하루 정도만 고민하고 지금 잠깐 몇 시간 정도만 고민하고 나머지는 비워두거나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하고 싶은 건 괄호로 써두셔도 됩니다. 또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써놔도 올해를 살아가면서 점점 구체적인 걸로 단어를 대체해도 돼요. 완벽하게 하려는 거,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는 거, 막 그 계획 세우는 거에 신나서 막 계획만 잔뜩 세우는 거, 부담 갖는 거, 그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가장 부담이 낮을 수 있는 이 키워드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1월에 세웠던 거, 2월에 세웠던 거, 3월에 세웠던 거 막 점점 다 다양한 카테고리로 막 뒤집으면 안 되겠죠. 뒤집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거나 방향성을 좀 더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쓰셨다면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내가 매일 보는 컴퓨터 앞에 붙여놓거나 다이어리에 붙여놓거나 내가 항상 잊지 않고 볼 수 있는 곳에 써서 붙여둡니다. 제가 회사를 나와서 혼자서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매년 세우는 이 한 장짜리 포스트잇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보거든요. 이걸 보면서 매일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고 매일 이 일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혹시라도 못하는 날은 그 다음날 다시 아 맞다 나 올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였지 상기하고 이 중심으로 모든 업무들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곤 하죠.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적어놓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이 새해 계획의 전부입니다. 너무 쉽죠? 이걸 써놓고 맨날 보고 맨날 우선순위를 바로잡아가면 무조건 이룰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 해 자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의 방향성만 맞아도 우리 인생, 우리 한 해는 성공이거든요. 훨씬 나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저 윤지비가 아니겠죠? 이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는 목표고 실행은 별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걸 계속 보면서 상기함과 동시에 내가 뭔가 움직여야 그 목표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다가 포기하고 잊고 까먹고 결국엔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너 실천해가 아니라 당연히 실천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건 바로 매일매일 목표 쓰기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목표를 썼는데 무슨 목표를 더 쓰라는 거지?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새해의 목표를 쓰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매일의 목표 쓰기입니다. 제가 감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뭐죠? 습관. 그 습관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우리도 실행을 위한 습관이면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실천할 거야, 올해는 하겠지라는 나를 절대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계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장치 말입니다. 우리가 세운 3가지 키워드에 대해 오늘 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할 일을 적는 겁니다.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쓸 건데 어떻게 쓰냐? 왼쪽에는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 3개를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걸 위해 내가 오늘 할 일이라고 쓰고 각 키워드별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쓸 겁니다. 매일매일요. 이걸 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익숙해지면 3분, 1분이면 끝납니다. 최소한 하루에 1분, 3분 투자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만 할 겁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꼭 손으로 쓰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걸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쓰면 하게 돼요. 내가 매일매일 올해 무엇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무엇 할지를 쓰면 그걸 매일매일 쓰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쓰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치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 단순히 포스트잇만 붙여놓는 것도 저는 이제 훈련이 돼서 포스트잇만 붙여놔도 내가 이걸 위해서 오늘 할 일을 다 주르륵 하지만 저 또한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이 일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래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만 내 인생에서의 우선순위, 올해 내가 연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우선순위를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오늘 내가 할 일을 적죠? 정말 작은 거라도. 다이어트가 목표였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건강한 음식 먹기. 오늘 밀가루 안 먹기.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쓰기가 목표다. 그럼 오늘 글감 찾아보기. 오늘 글감을 위해 작은 영감, 유튜브에서 영감 얻기.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적어보세요. 내 꿈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잠깐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건 정말 이거는 안 해보면 모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새해 계획 이룰 수 있는 정말 꿀팁은 이게 거의 전부인데, 자, 포스트잇 써서 붙여서 맨날 보고 오늘 할 일 적는 거 꼭 하면서 동시에 당연히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일 썼는데 이걸 실행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것들을 쓰잖아요?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고 목표를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이요. 그래서 최소한 포스트잇 붙여놓고 오늘의 할 일 쓰면서 정말 작은 것들을 쓰세요. 부담 없이. 정말 내가 이걸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그리고 썼으면 꼭 오늘 안에 이뤄보세요. 매일매일 다 할 순 없더라도 꼭 최대한 이루고 살아가세요. 최대한 이루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감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쌓이고 작은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 조금 더 큰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조금 더 큰 실행이 쌓여서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감을 주지 않고 최대한 가장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성취감, 작은 성취감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따라서 꼭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이루는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럼 더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꼭 이루면서 매일매일 오늘 할 일 쓰면서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매일매일 감정일기라는 걸 쓰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감정일기 구성 요소 중 하나예요. 꿈이나 목표 관련돼서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다 함께하면 시너지가 폭발하는데 제가 여기서 또 감정일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새해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는 방법까지 이것만이라도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울 땐 항상 내가 매일 할 수 있을지,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시작할 때만 거창한 거는 제가 항상 경계하거든요. 엄청 큰 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유지하다가 조금씩 성장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세우시면 좋습니다. 포스트잇도 그렇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제가 새해 목표를 항상 세우고 또 항상 이루면서 성장해온 가장 핵심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계획 세울 때의 설렘은 계속 유지되게 하고 이루는 부담감을 최대한 낮춰서 감정 관리를 하면서 일어나가는 것. 핵심은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잇에 올해의 3가지 키워드를 써놓고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매일 쓰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목표 쓰기. 목표와 오늘 내가 할 일.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가장 짧게 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무엇보다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젠 거창한 새해 계획 말고 나노 단위의 새해 계획 세분화 말고 이 포스트잇만 기억하시면 올 연말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죠? 당장 포스트잇 하나 가져오셔서 연도 쓰고 그리고 1, 2, 3부터 쓰세요. 숫자까지만 먼저 쓰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그걸 채우기 위해 열일할 거예요. 일단 1, 2, 3만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다른 한 해를 살게 되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